68페이지 같이 볼게요, 애들. 68페이지 까만색 네모 박스 봅니다. 해제 파트 같이 읽을 거야. 조선 영조 때. 사실 얘들아, 이 영조 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는 이 가사를 배울 때 너희가 영조 왕 이름이 아니라 그냥 조선 후기를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언제라고 얘들아? 후기. 근데 우리는 이미 조선 전기에 가사를 하나 배웠어. 그것도 어떤 가사를 배워봤냐면 유배 가사를 배워봤거든? 우리 유배 가사 하면 딱 너희 생각나는 거 하나 얘기해봐. 맞아. 왜 속삭이는 거야? 잘했어. 맞아. 정철의 무슨? 삼위인곡, 송미인곡. 우리는 이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을 양미인곡이라고도 불러요. 두 개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오늘 배우는 가사는 조선 후기의 가사야. 공통점은 둘 다 유배 가사고요. 약간 감이 와. 이거 제목이 지금 뭐야, 얘들아? 삼위인곡이잖아.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얘네의 영향을 받았겠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비교하면서 조금 배워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얘네 둘의 내용 비교라기보다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해됐죠? 네. 전기는 일단 너희 그냥 삼위인곡, 송미인곡 내용 떠올려봐. 어떤 내용이 있었지? 보통? 야, 유배가사 내용이 뭐야, 보통? 둘 중에 하나야. 임금님 저 억울합니다. 사실 유배라는 게 언제 가는 거야? 뭔가 잘못했을 때 가는 건데, 보통 잘못했을 때 진짜 찐으로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정파 싸움에 휘말려서 도태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유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잘못했을 때는 임금님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다시 충성을 다할 수 있게 저를 복지시켜주세요. 이런 내용 아니면 두 번째는 뭐예요? 저 억울해요. 억울하면 알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복지시켜주세요. 근데 봐봐. 잘못을 반성하던 결백을 호소하던 결국의 내용은 뭐야? 임금님 저는 아직 임금님께 뭐를 다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다시 되돌려주세요. 내용이 이거란 말이야, 얘들아. 근데 요 후기 가사에만 좀 독특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앞에 보세요. 유배 생활의 어떤 고단함. 이 고단함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야. 너희 삼위인곡, 송미인곡 배우면서 이 사대부가 꼬질꼬질하고 막 궁핍하고 바보들어 다니고 뭐 이런 내용 있었어? 아니지. 되게 고상하게 있잖아. 정말 사대부 안빈낙도 하는 것처럼 봄에는 매화를 꺾고 보내겠습니다. 여름에는 옷을 만들어 보낼게요. 가을엔 청광을 꺾고 미원해 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잖아. 근데 우리 원래 너희 유배 생각해봐. 이번에 영화도 있었지만 유배에 가면 보통 이런 거거든? 원래 유배는 자 얘가 잘못했어. 잘못해서 얘를 유배를 보내야 돼. 여기 인천 논현동으로 유배를 온대. 먹여 살릴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었을 거야. 아무도 없어. 누가 범죄자를 먹여 살리고 싶어. 자기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야. 다현아, 니네 집에서 먹여 살려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먹여 살려주겠니? 기꺼이? 아니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어떤 유배 가사를 보면은요. 후기 유배 가사들이 보통 이런 고단함이 사실적으로 나와. 근데 오늘 우리 배우는 유배 가사도 그게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어떤 유배 가사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횡령했었거든. 횡령 안도환이라고. 잠깐만. 그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봐. 그래서 안도환 작가의 어떤 글을 보면은 심지어 그래. 봐봐.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야 양밥만 하다가 뭐 생활 능력이 없잖아. 그치? 뭐 낚시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밥을 빌어먹으러 다닌단 말이야. 하도 못 먹어서 다리가 퉁퉁 부어. 그 단지 제때 치료도 못 받으니까 쩔뚝쩔뚝거려. 그러면 애들이 막 저기서부터 저기 다리 병신 온다 막 그래. 그런 식으로 정말 처절하게 살아간단 말이야. 원래는 자기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괜찮지. 근데 그거를 진짜 길게 가사를 써가지고 그게 돌고 돌았대, 그 글이. 그래서 어떤 궁녀들이 궁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궁녀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막 너무 처절하니까 울었대. 근데 왕이 지나가다가 실제로 뭐야, 나도 보자. 해서 이렇게 글을 봤더니 와, 이 정도면 반성했다. 이 정도면 반성했다 싶어갖고 다시 복지시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진짜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 잘 써서 성공한 1박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후기 가사의 좀 이게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 우리 내용도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볼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어디를 보냐면
꽤 신경 쓰이게 하네, 오늘. 왜 그럴까? 사랑이가 다가와도 아는 척 하지 않기. 알겠죠? 대신 윤민아 그것만 해. 너 쪽으로 가면 거기 올라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거만 해. 알았지? 올라. 그것만 해. 그리고 너한테 자꾸 이렇게 하지. 이게 쓰다듬어 달라는 거거든, 사실은. 제 팔을 자꾸 이렇게 들어, 얘가 지금 코로. 아유, 모르겠다. 영상 망했다. 아유, 정말, 모르겠다. 오늘 괜히 데리고 왔다. 쟤 진짜.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70페이지 노랑 색깔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노랑 색깔 가겠습니다. 노랑 색깔은 조선 후기 유배가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 후기 유배가사인 송민국은 유배지에서 경험한 고난과 시련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근데 차이점, 맹목적인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송민국 같은 조선 전기는 그냥 임금님 사랑해요, 임금님 다시 복지시켜주세요, 이런 내용만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 해결을 하는 주체로서의 임금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뭐야, 임금님이 너야말로 나를 다시 복지시켜줄 수 있는 주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려는 내 능력도 어필해. 내 능력도 어필하고요. 그런 적극적인 태도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게 이런 후기 가사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홍 색깔 읽어볼게요. 분홍색은요, 유배의 이유를 헤아리면서 지난날에 대해 반성하거나 해명하는 거. 이거는 둘 다 공통점이야, 얘들아. 그리고 임금에 대한 사랑, 그리움 간곡하게 표현한다? 이것도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곡하게 표현하는 데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쓴다라는 게 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인국과 송민국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전반을 이루었다면 조심해야 돼. 우리 오늘 작품은요,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일부. 대부분 남성 화자의 목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필기에다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는 분홍 색깔 쳐놨고요. 대부분 남성 화자지만 특히 남성 화자의 모습이 좀 도드라지는 부분은 또 따로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자, 그럼 공통점 차이점 대략 읽어봤으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작품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해석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67페이지 갈게요. 자, 요거 일단 내용을 살짝만 얘기를 해줄게요. 잘 봐. 이게 원래 노론이 있었고 소론이 있었어.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영조 때, 여기가 경종 때. 근데 요때 우리 화자야, 이게. 화자는 여기 거의 1등 공신이라고 보면 돼, 얘들아. 이거 그래 화자이자 작가를 말하는 거야, 얘들아. 얘네 편이야. 근데 얘네가 이겨서 얘가 왕이 됐어. 그래서 이제 고위직이니까 얘가 어디에 가냐면 청나라에 사신으로 출장을 가, 얘들아. 청나라 사신 출장 갔을 때 죽어. 그래서 여기가 왕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자, 여기가 실제로 이쪽 세력이 우세했을 때 여기 노론 세력, 이렇게 소론 세력이 이렇게 막 이렇게 죽었었거든, 얘들아. 그때 안가품을 하고 정파 싸움이 피바다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막 숙청하기 시작했거든. 그 숙청할 때 청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배당해. 좀 이게 뭔 일이야 싶지 않겠니? 그치? 유배당하는 게 뭐냐면, 자,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요, 결론이 있어야지. 우리 가사의 이제 3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 파트에서는 가는 길이야, 가는 길. 어떻게 하다가 유배당하게 됐나, 유배의 원인,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본론에서는 뭐냐면 그 여정이 좀 나와. 처음에 얘가 추자도로 가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나주에 있어요, 나주. 나주에서 이제 추자도에 가는 게 여기가 이제 최종 도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요 과정이 나와 있고 결론은 뭐예요? 임금님아, 나 다시 사랑해주세요, 불러주세요 하는 간곡한 그리움을 나타내면서 끝나는 작품.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도 알았으니까 67페이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은요, 논설문의 구성이고요. 서사, 본사, 결사. 앞글자는 똑같아요. 어쩐지 뭔가 자꾸 이상하다고 했어. 사랑이 괜히 됐고 정신 하나도 없어 죽겠네. 서사, 본사, 결사. 그래서 이제 사랑이가 다시 이제 안정감을 찾아가네요. 자, 서사 가겠습니다. 3년을 임을 떠나, 여기서 3년이라는 건 얘 유배 온 지 3년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3년을 임을 떠나 도. 바다의 섬인데, 얘들아. 요 바다의 섬 그냥 추자도라고 읽으셔도 무방해요. 추자도에 유배되니 내가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득죄. 얘들 한자 성어는요, 보통 이렇게 하면서 가면 좀 편해. 앞에 봐.
한자성어 보통 이렇게 네 글자 있잖아. 그치? 잘라. 그래서 두 개 해석하면 좀 간편하고요. 둘 중에 한 글자만 알아도 얘가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이 오거든? 그리고 심지어 뭔가 더 예쁘게 해설할 때 이렇게 거꾸로 오면 돼, 거꾸로.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한자어 보면은 다 그렇지. 독서가 뭐야? 책 써자 읽을 독이지.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 책을 읽다. 등산도 그래요. 산에 오르다. 그래서 한자어는 보통 이렇게 거꾸로 오면 좀 해석이 좀 편하거든, 얘들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득죄했나? 내가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뭐야? 내가 죄를 지었나? 이거야, 얘들아. 내가 임께 죄를 지었나? 두 번째, 임이 언제 박정하여 정이 없어서 날 소홀히 대했나? 지금 이건 뭐냐면 얘가 지금 뭐 해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앞에 봐요. 원인을 추측해보는 거야. 보통 얘들아, 유배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죄를 저질렀거나 두 번째, 임금에게 미움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근데 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다. 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임금이 박정해서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닌데 나 왜 유배당했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분홍색 파트, 내 얼굴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다른 여자들이로다. 아, 다른 여자들이 내 얼굴을 질투해서야. 유한한 이내 몸을 곱고 정숙한 이내 몸을 음란하다고 고자질하네, 이르네, 모함하네 이런 뜻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자, 앞에 봐요, 얘들아. 지금 이 서사 파트에서는요, 이 원인을 한번 추측해보고 있는 거야. 이 원인을 추측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던가? 아닌데. 임금님이 나를 미워했던가? 아닌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거야. 그 외부적인 요인은 뭐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모함이 있었던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어떻게 표현했지? 내 얼굴이 예뻐서 다른 여자들이 질투했어. 나 음란하다고 모함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는 분홍색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자신이 유배당한 원인을 뭐로 추측하고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 회색깔 보이고 있나요 얘들아? 자, 외부적인 요인, 회색.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략 부분부터는요,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요거라 그랬어. 요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추운 겨울 깊어지고, 야, 겨울이야. 힘들겠지? 육지는 못 통하니. 야, 육지가 끊겼어. 육지가 끊기면 어때요? 뭐가 보급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양식도 핍절커늘 반찬이야 은혼하며. 해석만 심쓰면 돼, 얘들아. 양식도 없거늘 반찬이야 은혼하며. 야, 쌀 밥도 없는데 반찬 투정 못한다 이거지. 염장을 못 먹거든. 염장 소스야, 소스. 소금하고 간장. 소스도 없는데 어육, 고기랑 물고기를 바라겠느냐라는 서리법. 그러니까 지금 반찬이 어떻다? 없다. 밥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서만 수십리에 1년 초가 희한하다. 자, 여기서 요 부분만 좀 해석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어디로 유배 갔다고 얘들아? 추자도. 여기 한양에 여기 임금하고 있었겠지? 근데 여기 울릉도 있고 여기가 추자도라고 친다면 정확하지 않아요? 알겠죠? 대략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가 유배지란 말이야. 그럼 원래 살던 곳은 여기란 말이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왔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섬 안에 수십리에 1년초니 이름이? 1년초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이 1년초를 처음 봤어. 1년초를 처음 봤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내가 사는 지역과 이 지역은 환경이 어떻다라는 거야? 아예 다른 거야. 그만큼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 이만큼 떨어져 왔다. 거리감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1년초를 처음 봤다. 희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와, 이렇게 생긴 풀도 있구나. 희한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봤다는 뜻은 뭐예요? 거리감. 그만큼 나는 여기 멀리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1년초를 양식으로도 봅니다. 양식.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뭐라도 뜯어먹는 거야. 풀이라도 뜯어먹는데 그 풀마저 없으니까 1년초도 구하는 게 희귀하다 이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선생님이 어제 1호반에 확인해 본 결과 선생님은 2번에 대한 풀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2번을 살짝 샤프로 찍 그어줘. X는 너무 손이 상처받으니까 찍 한번 그어주세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1번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모통하니 양식도 핍작하는 반찬이야 은은하며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야 바라쏘냐 서만 수십리에 1년 초가 희한하다. 이해됐습니까? 조석밥도 못 익힐 때 방 덮이기 생각할까. 이게 뭐야 얘들아? 겨울이지. 겨울이면 땔감이 있어야 되지. 근데 땔감 어때요? 귀해. 땔감도 나무꾼한테 사야 돼 얘들아. 그 땔감이 귀하니까 얘들아 밥 패먹을 땔감도 없으니 방 데울 땔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들아. 뭐 먼저 해야 돼? 방을 데필 거야 아니면 밥부터 할 거야? 밥부터 해야지 얘들아. 자 계속할게요. 조석밥 아침 저녁 밥도 못하거늘 방 덮이기를 생각할까. 설날 큰 명절에 얘들아 설날 큰 명절이야. 지금은 약간 명절의 의미가 좀 퇴색되기는 했는데 우리나라 진짜 최대의 명절은 설과 추석이거든요. 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음식을 왜 이렇게 바글바글 하시는 거야? 이 옛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이야. 우리 되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날만이라도 음식을 잔뜩 해서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다 같이 나눠 먹기 위해서 많이 한 거거든요. 되게 정이지. 우린 요즘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이날만큼은 아무리 못 먹는 사람도 어떻게 먹는 거야? 잘 먹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날만큼은. 근데 얘 설날 좀 봐봐. 설날 큰 명절에 솥국, 고기도 없는 국이야. 고기가 없는 국에 떡을 만들어서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 얘들아 원래 김치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치도 되게 귀한 음식이다 얘들아. 김치 손 되게 많이 가는 거 알지? 그러니까 얘는 김치도 없어가지고 지금 갯물이 뭐냐면 바닷물이야. 짠물, 소금물. 그러니까 지금 김치도 못 만들어 먹었고 그냥 배추 가져다가 어디에 절여 먹는 거야? 바닷물에 절여 먹는 거야 얘들아. 김치가 없어.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이 몰골을 그러니까 이 밥상 꼬라지는 태어나서 처음 보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못 먹는 서름이 되게 심했나 봐. 되게 오래 얘기하네. 그지? 자, 못 먹는 서름. 자, 그럼 못 먹는 서름이 선생님이 하나. 기억 파트 보입니까, 얘들아?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모통한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기억. 바로 지금 해결해 볼게요, 얘들아. 기억하겠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맞죠, 얘들아? 네, 요 정도 하시고요. 바로바로 요건 체크해 버릴게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먹을 거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뭐 하냐면 자연 얘기할 거야. 여기 어와 이물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이 부분 있죠? 그 밑에다가 쭉 한 줄 이렇게 그어줘. 그래서 내용을 조금 구분 지을게요.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고단함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못 먹는 고단함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춥고 배고프고 이런 고단함이었어. 근데 이제 어떤 고단함이 또 있는지 봅시다. 춘풍 도리화야 못 본다고 상관하랴. 여기서 얘들아 춘풍 봄바람이죠? 봄에 이 도자는 좀 알아도 이거 복숭아꽃인데 이거 우리 고전 시간에 너무 많이 나오는 꽃이지. 리, 오얏꽃. 이것도 꽃, 자주꽃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관없어. 얘들 이거 무슨 꽃인지 몰라도 돼. 다만 이게 봄꽃이라는 정도만 알면 돼. 봄꽃을 못 본다고 상관하냐. 그러니까 뭐야. 봄꽃 못 보는 건 별로 안 아쉬워. 근데 가을이 다가도록 국화를 못 보는 건 좀 아쉬워.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 두 줄 많이 어려워. 파란 색깔로 묶어놓은 부분 있죠? 요 두 줄 많이 어려서 잘 봐야 돼. 낙모 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오시며 구런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 거라는 파트가 있는데 요 부분 해설을 조금 봐야 돼 얘들아. 낙모 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오시며 다 그냥 필요 없고 얘들아. 이거 이따 뭐 각주 돼 있으니까 니네가 이거 읽고 선생님이 약간 요거 내 식으로 너희 기억에 좀 잘 남게만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얘들아. 요 부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지? 낙모 가절 일시정지. 봐봐. 낙모가절이 뭐냐면, 그냥 봐봐. 낙모지. 거꾸로 이건 뭐야? 모자가 떨어졌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가을에 이제 뭐 하다가 모자가 떨어졌대. 근데 그 일행이 모자 떨어졌다고 놀렸대. 근데 모자 떨어졌다고 놀렸는데 되게 이 모자 떨어뜨린 그 모자 주인이 되게 재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북한랑 이렇게 막 연결을 지어가지고 그걸 되게 재치 있는 글을 써서 화답했대. 화낸 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거야. 다 필요 없어 얘들아. 낙모가절 이 파트를 너희가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국화와 관련돼서 글을 썼어. 근데 어떤 글이야? 그냥 멋진 글이라고 생각해. 멋진 글을 쓴 일화, 고사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굴원 일화가 있죠. 굴원. 이게 굴원이 이제 이게 국화 옛날에 너 약으로 먹었던 거 아니 혹시? 국화도 이렇게 다려 먹으면 약처럼 먹을 수 있었나 봐 얘들아. 그래서 이 국화를 막 주워 먹었대 이 사람이.
국화를 이제 주워 먹었다라는 그 글귀가 이 사람 글에 있었나 봐,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국화를 먹은 내용의 글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포인트는 이거야. 국화와 관련된 뭐야? 글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여기서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봐봐. 아무리 잘못해서 유배를 왔더라도 또는 세상과 단절해서 내가 은거하고 자연 속에 살더라도 4대부는 4대부야. 4대부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안빈낙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을 거야. 근데 그 안빈낙도에는 약간의 풍류도 들어있기 마련이거든. 조선시대 선비라면 무릇 글도 좀 쓰고 해야 문화생활도 좀 즐길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야. 아, 봄에 도화꽃, 오얏꽃 못 봐도 나 크게 상관없거든. 근데 아, 국화꽃을 못 보는 건 좀 속상하네. 왜? 나 국화꽃을 보면 이런 글이라도 조금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글도 못 쓰는 내 처지. 이런 글도 못 쓰는 내 처지라는 건 뭐야? 고단함. 문화생활도 할 수... 야! 니 지금 혼나러 오는 거거든? 꼬리 내려가지. 오라 그래 빨리. 너 저리 가 빨리. 포인트는 그래서 임금이라면 풍류를 좀 즐길 수도 있고 그런 삶도 조금 원할 텐데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잘 봐. 춘풍부터 가겠습니다. 춘풍, 봄에 봄꽃을 못 보는 거는 상관없다. 근데 가을이 다 지나가도록 국화를 못 보는 것은 글 한 편 쓸 수 없어서 속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이제 너무 어렵게 표현해놨지, 그치? 그래서 그 정도 맥락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낙모가절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오시며 구런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을 구런이 아까 막 그 국화 주워 먹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에서 국화가 없다. 빨간색 글씨 읽어볼게요. 국화가 없어서 풍류를 즐길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도 한번 아까처럼 선즉 하나 그어주고 그러니까 풍류를 즐길 수 없어서의 고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줄 여름부터 읽어볼게요.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끝이 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파리, 모기는 100가지로 쏘아제치고 뱀, 정갈, 지네는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이 없고 100가지 악만 굽이 준비되어 있구나.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 해끼칠 것이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정도까지가 라지 A 파트. 갖가지 서러움과 고단함을 우리한테 쫙 나열해 놓은 장면이었죠. 자, 근데 여기 아직 문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찍고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라지 A 파트에서 기억 보이나요? 기억에서 하나, 둘, 두 줄 내려와 봐.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이야 바랄소냐 라는 파트 보입니까, 얘들아? 요 파트에 선생님이 필기 살짝 해놨지? 안 해놨나요? 자, 요 파트 살짝 내가 얘기만 해줄게. 이따가 뒤에 선지 가면 이런 선지가 있어. 과거의 뭐 경험을 떠올린다.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밥상이 지금 어때? 초라하지? 소금 하나, 간장 하나 없어. 간장 하나만 있어도 밥 비벼 먹을 텐데, 그치? 소금 하나, 간장 없는 이 밥을 보면서 뭐라는가? 아유, 소금과 간장도 없는데 내가 어육을 바랄 수냐? 이건 뭐냐면 옛날에 그런 어육 반찬을 먹었다라는 거지, 얘들아.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 선생님 뒤에도 써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라지 A 파트 문제 풀러 넘어가 볼게요. 69페이지에 1번 가겠습니다. 라지 A 갑시다. 사물의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의인법 안 나왔고요. 자, 의문형 현식을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의문 서리법 안 나왔겠니? 서리법 나왔지. 참담한 생활상 맞죠? 자, 그리고 장소의 이동은 안 나왔고요. 유사한 상황 나열하는 거 맞죠? 아까 심지어 여름 파트만 봐도 어때? 파리, 모기, 진해 뭐 이런 것들 다 나열이었죠? 근데 이게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아니지. 이게 좀 근데 오해할 만해. 나 여기서 못 벗어나나 봐. 근데 이 내용은 아니고 나 지금 열악한 환경이야. 힘든 환경이야. 그냥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다는 거기야. 어육이야 바랄 수 있냐. 옛날에 먹던 그런 고기 반찬
바라지 못한다.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 부분을 내가 쉽게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날 잘못에 대한 반성하는 부분은 아니지. 반찬 추정하는 부분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네요. 자, 그럼 다시 뒷부분, 라지 A 파트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얘들아. 안 어려워요? 자, 읽자. 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을 두르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해보니 외로운 이내 몸에 자손도 없어. 아유, 자식도 없대. 어떡하냐.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날 구해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반개는 실제 동네 이름이야. 인천 논현동처럼. 원래 얘가 살던 마을 이름. 반개에 있는 내 집이 비어있거든. 누가 그 집을 지킬까? 임금께 받은 하사받은 천권의 책 높은 누각에 묵혀 있으니 좀벌레들이 다 먹은들 그 누가 보쇄하며 햇볕에 말려주며 책 관리도 해줄 수 없다 이거지.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버린들 누가 그걸 못하게 할까? 우리 집에 꽃 피어났는데 그거 다만 꺾어가. 그거 누가 말릴까라고 얘기하는 거야. 천하에 죄 없느니 나밖에 또 있을까? 여기 이제 또 내용 바뀌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넘기기 전에요. 네 있으며 누가 지킬고 누가 금할고 이거 통사구조 반복되는 거 느끼라고 선생님이 파란 색깔 물결 표시 체크해놨습니다. 집 걱정하는 파트였죠? 자,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니은, 자신 본래 살던 집의 현재 상황을 짐작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맞죠? 자, 우리 집 지켜줄 사람 없어. 꽃 걱정해줄 사람 없어. 책 관리해줄 사람 없어. 걱정도 팔자야. 지금 그거 걱정하게 생겼니? 그지? 자, 그럼 이제 노란색부터 읽겠습니다. 천하에 죄 없느니 나밖에 또 있을까? 노란색부터 집중. 왜? 드디어 유배가사. 그지? 나 결백해요.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나 진짜 결백해요. 심지어 나는 주문왕이 기산 다스릴 때 어진 정치 베푸시면 가련한 임의 몸이 반드시 먼저 들려니 요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잘 봐. 여기 선생님이 주문왕에다가 주나라 무왕의 아빠다 이런 거 써놨잖아, 얘들아. 이런 거 사실 필요 없고 이 정도 맥락만 가져가면 돼. 주문왕이요. 정말 정치를 잘했던 왕이야. 정치의 기본은 뭘까? 미안. 맞아, 백성이야. 네가 더 똑똑했어. 나는 인재등용이라고 하려고 했어. 맞아. 정치의 기본은 백성이지, 민중이지.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야? 그 백성을 잘 돌보려면 뭘 잘해야 돼? 사람 뽑는 이 안목이 있어야 돼, 얘들아. 사람을 잘 뽑아야 돼. 인재등용을 확실히 하는 게 찐 실력이란 말이야. 근데 어진 정치, 그러니까 주문왕은 현명한 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때 그 현명했던 왕이 어진 정치를 실현하면 나 같은 사람 반드시 들어간다 이거야. 나 같은 사람은 반드시 발탁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 아까 우리 그 보기 박스에서 읽었죠. 이거는 후기 가사로서 전기 가사와는 다르게 어떤 내용도 들어있다고? 자기의 가치를 어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이런 데는 남성적 목소리인 거야, 얘들아. 왕이 정치를 실현할 때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뽑힐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자, 봐봐. 이게 이런 거야. 나 지금 어디에 있다고? 저기에 지금 유배가 있어. 추자도라는 섬에 유배가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첫 번째, 주문왕처럼 현명한 왕이 정치를 시작하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텐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부각해서 말하는 거지 지금. 근데 두 번째 살짝 근데 지금 자기 같은 사람 뽑혔어 안 뽑혔어? 지금 자기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 쓰이고 있어? 처박혀 있어? 처박혀 있지. 그럼 지금은 어떤 정치라는 거야? 어진 정치가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지금 정치는 어떻다, 좋지 않다라고 약간의 비판의식도 들어있단 말이야. 요거 이해됐어요? 자, 요거 선생님 동그라미 1번, 2번 써놨습니다. 난 유능해 나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현실 비판. 지금 정치는 어진 정치가 아닌 것 같아. 왜? 나 같은 사람을 안 뽑다니. 이해됐어요? 천지간에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만이시면 누구를 의지할까? 자, 우리 님 아니시면 누구를 의지할까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렇게 또 이것도 비교해야 돼. 앞에 봐. 전기 가사는 그냥 임금님 사랑해요, 그리워요 이런 내용만 있었다면 후기 가사에는 임의 주체성. 나를 되돌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임의 주체성을 조금 더 부각시킨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래? 우리님 아니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임의 이제 양면성이 뭐냐면 첫 번째 유배를 보낸 억압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복귀를 시킬 수 있는 용서의 주체이기도 한 거야, 얘들아. 이해됐지? 자, 두 가지 역할이었고요. 시온이 불행하여 천리를 떠나시니 내 신세의 외로운 줄 이미 모르실까? 이거 얘들아 모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거 알고 있어. 알아주시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정답이라서 볼게요. 자신에게 무심한 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아니야. 이거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운한 감정 표출하는 거 아니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분홍 색깔부터 읽겠습니다. 긴 소매를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려 보니 자 지금부터 원인을 또 생각해봐. 앞에 봐. 아까 전에 우리 설사 파티에서 자기가 유배당한 원인을 어디서 찾았지? 외부에서 찾았지. 다른 사람들이 나 모함해서. 근데 이번에는요 유배를 떠난 원인을 내부에서 이제 한번 좀 찾아볼 거야. 그 내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소매 들고 앉아 여기 분홍 색깔 무슨 표시라 그랬어 내가? 여성화자의 목소리다. 긴 소매, 이거 여자 옷.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 우직에다가 동그라미, 망령됨에다가 동그라미,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로다. 근본을 생각하면 이미한 정성일세. 자, 이걸 얘기해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내부에 붙더니 내 성격 탓이야. 내 성격이 어떻다고 얘들아? 우직 플러스 망령됨. 근데 이 우직함과 망령됨은 사실 뭐 때문이라고? 임을 위한 정성의 마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이해해봐. 이런 거 쌤 봐봐. 나 이쁘다고 말하면 오늘 1시간 일찍 끝내줄게. 가은아야 나 오늘 예쁘니? 예뻐. 자, 이 순간 이제 지연이 많은 갈등에 휩싸이는 거야. 지연이 자리가 다가오고 있지? 그럼 지연이네. 아 이쁘다고 말해야 돼? 근데 사실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우직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야?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얘기하는 게 그 우직함이란 말이야. 지연이는 어떤 사람? 우직한 사람. 지금 예쁘다고 생각하니? 예쁘다고 생각하니? 쟤는 그럼 딱 이렇게 우직한 아이야. 뭐라? 아니요? 이게 뭐야? 우직하지만 아씨 망령된 거지. 아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살 수밖에 없어.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 얘들아. 맞는 말 골라 하니까. 이해돼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 안 이쁜 것 같은데요? 이래. 근데 사실 안 이쁜 것 같은데요는 왕 입장에서 듣기 좋아 싫어? 싫지? 듣기 싫지만 그 소리를 하는 저 우직한 아이의 그 마음은 누구를 위하는 마음인 거야?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안 이뻐요. 정신 차리세요. 진심을 담아 하는 얘기라고 얘들아. 정성의 마음이라고 얘들아. 요거 이해돼요, 얘들아? 내부의 원인은 뭐야? 나는 항상 올곧은 말만 하는 망령됨. 하지만 그 마음은 다 뭘 위한 마음이었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을 위한 마음이었던 거야, 얘들아. 근데 그 마음을 당신도 아실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요거 내용 다 이해되죠?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회색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로다. 근본을 생각하면 님을 위한 정성이었는데 1월 달과 해거든요. 밝잖아, 달과 해는. 밝은 판단력을 가진 우리 님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이거 뭐야? 이거 모를까? 이거 안다 이거야, 얘들아. 해석됩니까? 네. 내가 우직해서 망령된 발언했던 것들 다 임을 위한 정성이야. 근데 판단력 밝으신 우리 님도 이거 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구절. 해석됐어요? 네. 날 살리신 이 은혜 결초하게 생각하나? 여기서 잠깐만. 날 살리신 은혜라고? 얘들아 지금 이거 누구 때문에 지금 유배 왔지? 왕이 유배 보낸 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 유배의 또 양면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유배를 보낸다고 하면요, 상소나 어떤 이제 이게 얘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전하, 이진유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기 참하심이 마땅하옵니다. 뭐라고? 참하심이 마땅하다. 죽이라고. 근데 왕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렇다. 경들의 말이 옳도다. 하지만 이러이러하니 죽이는 것보다도 유배형에 처하노라. 이런 식으로 하면 유배를 가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지금 유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배의 기능은 유배의 기능은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기능 얘기해봐. 뭐야 이거 얘들아? 벌을 받은 거야 얘들아. 근데 두 번째 우리한테 숨겨져 있던 플러스 기능은 뭐예요 얘들아? 목숨을 구한 거야 얘들아. 유배를 옴으로써 죽는 형벌은 피한 거고, 심지어 어떻게 하면 좀 반성 예쁘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복직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황색 뭐라고 한 거야?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본 뭐예요? 죽어서도 갚고자 하나 이 뜻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자, 주황색 옆에 박스 보이나요? 왼쪽에 읽어볼게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징벌, 이별의 원인이지만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죽음을 피했기 때문에 임금의 사랑을 확인하는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날 살리신 이 은혜를 어떻게든 갚고자 생각했는데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 이게 뭐냐면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얘들아, 부채는 원래 어느 계절에 쓰는 거야? 여름. 근데 지금 부채를 여름이 지나 지금 계절이 뭐야? 가을이야. 가을이 돼서 광주리에 부채를 넣어놨어. 꺼낼 일이? 누구 신세야? 여기 처박힌 내 신세야. 가을날 부채 처박아 놓고 안 꺼내지? 나도 지금 처박아 놓고 안 꺼내네. 그래서 이건 지금 화자의 버림받은 쓸모 없어진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는 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날 살린 은혜를 갚고자 했어. 얘들아, 은혜를 갚는 건 뭐야? 정치하는 거야. 왕 옆에서 보필하는 거야. 근데 나 안 꺼내시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부채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낡고는 뭐냐? 어느 날 다시 나오게 될까? 이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맑은 새벽에 혼자 누워 백두음 슬피 울고 장문부를 어이사리. 자, 여기 백두음과 장문부 해석 잘 해보겠습니다. 백두음부터 요건 좀 지우고, 이 해석이 다 좀 있어야 돼서, 자, 앞에 보세요. 요 부분 좀 어려웠었죠, 아까? 백두음은 뭐냐면, 이것도 각주풀이 돼 있으니까 난 대충만 얘기할게요, 얘들아. 이게 뭐냐면, 내 남편이 첩을 구하려고 했대. 그래서 와이프가 빡쳐갖고 편지를 하나 썼나봐. 자, 뭘 썼다고, 얘들아? 글을 썼다고. 근데 그 글을 보고 남편이 마음을 돌려서 첩을 들이지 않았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은 어떤 글이야? 마음을 돌리는 글인 거야. 이게 포인트야. 마음을 돌리는 글. 이해됐어? 자, 그리고 또 한 번 백두음 밑에 뭐가 나와 있니, 얘들아? 무슨 글 나와 있어? 백두음 밑에 장문부. 앞에 보세요. 장문부도 글이야. 이거 글인데 어떤 글이냐면 이거는 왕의 마음을 돌린 글이야. 어쨌든 둘 다 포인트는 뭐야? 누군가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근데 자, 앞에 봐. 근데 이 글은 뭐냐면 어떤 이게 어떤 비가 이 여왕이라고 생각해도 돼. 여왕은 아닌데 비가 왕의 마음을 돌리는 글을 쓰고 싶은데 얘가 글재주가 없었나 봐.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황금을 주고 이 글을 산 거야. 그리고 그 황금을 주고 산 글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돌린 거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하는. 근데 얘는 지금 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사리. 나는 이 여자처럼 이런 누구의 마음을 돌릴 글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 근데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왜? 나도 누구의 마음을 돌리고 싶잖아. 왕의 마음을 돌리고 싶잖아, 얘들아. 요거 맥락 다 이해됐어요, 얘들아? 네. 자, 그럼 백두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을 슬피 읊고, 뭐야?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글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왕의 마음을 돌릴 글을 살 수가 없구나. 그게 이거 뭐야? 아, 나는 왕의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돌릴 수 있다 없다? 아,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옷을 만들어, 얘들아? 이거 바느질은 누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홍 색깔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마름과 연으로 옷을 짓고 부용으로 치마를 지어서 상자 안에 두어신들 누굴 위해 단장. 얘들아, 옷 예쁘게 마련해 놓고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 상자 안에 넣어놨대. 이거 왜 상자 안에 넣어놨을까? 나중에 이미 날 보러 오는 날 예쁘게 입을 거야. 근데 지금 입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얘들아. 부재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고향에 돌아갈 꿈 벽은 그러니까
푸른색이야. 그래서 이렇게 푸른 바다를 밟아 건너. 얘들아 지금 꿈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지금 이거 진짜야 꿈이야? 꿈이야. 현실에서 님을 못 보니까 지금 어디서 보는 거야? 꿈에 보는 거야. 옥류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시고, 여기 조심해야지. 밤마다 임을 모시고 있는 건 실제야 아니면 꿈이야? 꿈이다. 꿈을 꾸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일당 우불 수답 여향하니, 자 이것도 해석 잘 필요 없어요 얘들아. 이거 뭐냐면 일당 우불, 자 해석이 필요한 구간이 일당 우불, 이거는 뭐냐면 이거 그냥 해석, 이거 그냥 한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일당 우불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 앞에 봐요. 가태부는 뭐냐면 옛날에 그 유배 갔던 사람을 다시 복직시켜 불러다가 왕이 밤새도록 앞에 놓고 귀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그 귀신 얘기가 뭐냐면 뭐 진짜 막 우리처럼 막 무서운 얘기 들려줄게 이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일, 그러니까 그때는 뭐 회개한 일이라 그래서 막 그런 재앙이라고 여기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지어나 나눴었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한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뜻. 특히 가태부는 뭐예요? 유배 갔던 사람을 복직시켜서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야? 꿈에 맨날 뭐 하는 거야? 고향에 돌아가서 옥루에 누각에다가 임금님을 모셔놓고 밤새도록 둘이 뭐 한다라는 거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싶어. 그 꿈을 꾸고 있어. 그냥 이 뜻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 다 지금 봐봐. 선생님 지금 6개 여기다 싹 써놨죠? 이거 다 지금 뭐야? 고사 인용했다라고 전개방식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 자, 그러면 이거 막 고사 막 내가 얘기했던 거 막 외울 필요 없어, 얘들아. 그럼 포인트만 외우면 돼. 알겠지? 자, 계속 갈게요. 이렇게 한 방에서, 거기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 나눔이라고 빨간색으로 써놨지? 거기다 꿈이라고 빨리 써, 꿈. 꿈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촌의 먼 닭소리 세모, 닭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에 옷 같은 목소리가 귀에 완연하고 막 들리는 것 같아. 우리님의 향기, 어로가 그 향 같은 거야. 향기가 소매에 품었구나. 임에 대한 그림이죠. 이런 거야. 내가 꿈에서 뭐 했어? 님하고 한 방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꿈을 탁 깼는데 귀에 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어디서 임의 향기가 막 나는 것 같아. 지금 이거지. 그만큼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2줄 남았어요. 어느 날 내 꿈이 진짜로 생길 건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꿈이 언제 현실로 이루어질까? 이해됐니? 더라 임께서 고치시기를, 마음을 고쳐먹기를 날마다 바라노라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도 거기 내가 써놨지, 임결정권자라고 써놨잖아요. 거기 결정권자 그리고 주체라고 한마디 써줄게요. 자, 아직 안 넘길 거예요. 68페이지 네모 박스 한번 읽고 가도록 할게요. 노란색 쫓아옵니다. 조선 영조 때 유배 가사고요. 조선 후기의 특징인 사실적인 거, 서사적인 경향, 막 주저리 한다라는 거, 이걸 읊어준다라는 거고. 자, 초록색 유배지까지의 여정, 나주에서의 유배, 추자도에서의 유배, 자 우리가 했던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노란색 자신의 죄 없음과 억울함, 그리고 분홍색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건 내가 써놨죠. 일부만 그랬고요. 남성의 목소리도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남성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사랑이가 지을 때마다 더 듣는 것 같아, 신경 쓰여서. 자, 69페이지 우리 라지 A는 아까 전에 문제 풀었었고요. 우리 2번 가도록 할게요. 2번. 이번에 우리 기억니은 디귿까지 했어요, 얘들아. 리을 파트, 자신의 진심을 헤아려주고, 이 부분이야. 1월같이 판단력이 좋은 우리님은 이 나의 우직함과 망령된 게 정성임을 알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고요. 자, 모시고 싶은 자신의 바람은 뭐였습니까? 이 내가 한 방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그 꿈 언제 현실로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 가을 부채와 옷 되겠습니다. 자, A, B 모두 임을 원망한다. 얘들아, 이 글에 원망 전혀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다만 슬픔, 안타까움, 결핍 정도는 돼. 하지만 원망은 안 됩니다. A, B 모두 임과 제외할 수 없다는? 아니야, 얘들아. 옷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어? 이거 지금 없어서 못 만나지만 막 옷을 예쁘게 준비해 놓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체념의 정서라고 하면 돼. 이거 얘들아 포기하는 글 아니야. 다시 이미 마음을 고치기를 바라고 있는 글이야, 얘들아. 이해됐어? 이거 체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임과 헤어진 처지 자신 맞죠? 자, 그리고 B. 임을 향한 화자의 애정도 맞죠? 그치? 임 오면 이쁘게 입고 있어야지 이런 거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결핍을 극복하려는, 야, 가을 부채는 극복이 아니지, 그치? 나 언제 다시 쓰이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B. 결핍의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슬픔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A. 야, 미래의 긍정적 상황 아니지? 현재의 어떤 부정적 상황 아니니? 완전 정확히 반대되는 말을 저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의 보기 박스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4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이미. 자,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셨기에 오금은 귓가에 완연한다고 한 것은 임금을 모시던 옛일을 기억한 거야? 꿈을 꾼 거야? 그냥 내용 물어보는 거야. 왜? 그냥 내용 자체 해석도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내용만 물어보는 거야, 가연아. 이해됐어요? 자, 근데 나는 요 문제 풀면서 조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선지 구성이 원래 이런 건 알고 있었지. 앞에는 본문 얘기해주고 뒤에는 보기 얘기해주고 매칭되니?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 보기 박스에 하나의 조건이 더 들어갔지. 이거 조선 후기야? 아니면 전기 특징이야? 요게 들어갔어. 포인트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잡아놨죠. 후기, 전대. 야, 왜 그리움에다가 동그라미 쳐놨는지 모르겠어, 얘들아. 전대에다가 쳐놔야 되는데, 이해됐죠? 요렇게. 나는 내가 너희 학교 선생님이라면은, 만약에 이 작품을 내잖아? 나 그럼 요 선지 구성 쓸 것 같아. 그래서 다 맞게 하는데 뭐만 틀리게 하는 거야? 전대, 후대에서 틀리게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전대 후대는 외울 필요가 없어. 왜? 보기 박스에서 무조건 줄 거야, 얘들아. 그때 꼼꼼히 매칭 확인만 하시면 실수 없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런 선지 구성은 참 예뻤던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되니?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이거는 마칠게요. 자, 끊어주시면 됩니다.